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도 살펴봤고요. 안타깝게도 남과 북이 6.25 전쟁 치르는 이야기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요 이런 이야기와 관련된 서술형 평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가상신문 기사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 두 가지를 쓰시오.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개최. 이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열었어요. 그 회의를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연 회의라는 뜻으로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회의 결과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었어요. 이런 결정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신문기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회의 결과 두 가지 쓰래요.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회의 결과 중요합니다. 일단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세우기로 했죠. 그리고 최대 5년 이하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의 강대국이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게 신탁 통치였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에 대비해서는요. 신탁 통치와 더불어서 임시정부 수립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두 가지. 한반도에 임시정부 수립한다. 요거 하나. 그리고 정부가 수립되기 전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둘 정리되었어요. 자, 이러한 신탁 통치 실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대를 했지만 점차 임시정부 수립이 이후에 공식 정부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 아래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음 갈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상황이 정리되어 있어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국제기구를 쓰시오 라고 묻고 있어요. 자,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의 결과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게 개최가 됐어요. 임시정부 수립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 소련 각각의 담당자들이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통해서 정해야 됐는데 미국, 소련 두 나라의 의견이 너무나 달라서요.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미국은요. 국제연합에 우리나라 문제를 넘깁니다. 그러자 국제연합에서는요.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을 해요. 이제 그때부터 이 상황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에 들어갈 국제기구는 국제연합이죠. 이제 국제연합을 UN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는 걸 더 많이 쓰지만 정확한 명칭 국제연합 이런 걸로도 좀 익혀두면 좋죠. 자, 그런데 이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국제연합에서 한국 임시위원단을 한반도에 보냈지만 소련이 38도선 북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절해요. 그러자 남한만의 총선거를 주장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승만,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김구 이러한 주장이 대립합니다. 그 시점에서 다시금 국제연합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쓰시오라는 게 서술형 문제죠. 국제연합은요. 북한 지역에서는 총선거 실시를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는요. 그럼 선거 가능한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정합니다. 국제연합이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이런 내용이 담기도록 답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50 총선거가 실시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6.25 전쟁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 지도와 관련된 전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지금 초록색 화살표는요.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쭉 북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표시되어 있는 거래요.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38도선을 넘어서 북쪽까지 올라간 건 6.25 전쟁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전쟁 6.25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서술형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6.25 전쟁에서 위 지도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된 까닭을 쓰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4단계로 나눠서 공부했어요. 첫 번째, 북한의 남침. 북한이 남쪽으로 침략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국군이 남쪽 밀려서 낙동강까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 첫 번째 단계죠. 근데 상황이
바뀌어요. 두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이 당시 이제 국제연합은 북한을 침략국으로 규정하고요. 남한을 돕기 위해서 국제연합군을 파견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온 국제연합군이 국군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을 펼쳐서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요 지점에 상륙한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가는 모습을 이루어내는 거죠. 답이 이거예요.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전개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이거 빼고요. 그냥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요게 핵심이니까요. 인천 상륙작전 꼭 알아두세요. 근데 이후에 또 상황이 바뀌죠. 북한을 돕는 입장으로 중국군이 6.25 전쟁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자, 38도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북한군과 중국군, 국군과 국제연합군 간 계속된 전투가 벌어져요. 그러다가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중단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 좀 과정까지 좀 되짚어서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6.25 전쟁에 끼친 피해. 사진만 잘 봐도요. 폐허가 되어 있는 중앙청의 모습, 파괴된 덕중의 모습, 다양한 건물, 시설 등이 파괴됐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국토가 황폐화되었어요. 그러면서 건물, 도로, 철도, 다리 등이 파괴되어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죠. 전쟁이란 건 이거예요. 6.25 전쟁만이 아니라 이 무력을 사용하는 폭력이 허용되는 전쟁의 과정에서는요. 파괴가 아주 흔하게 일어나죠. 이런 시설의 파괴, 여러 좀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게 전쟁이 끼친 피해고요. 뭐 인적 피해도 어마어마하죠. 군인, 민간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더불어서요. 이산가족, 전쟁 고화 등이 나타난 모습도 잘 알아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술형 평가 푸는 거 마무리할게요.